네, 앞서 잠깐 예고해드린 바 일발장전 주제는 오늘 느낌표와 물음표의 교차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가 화요일날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세계 곳곳의 이상기후, 중국의 60년 만의 가뭄 이런 타이틀로 물은 생명이다. 그래서 해수 담수화 플랜트 그 부분을 짚어드렸죠. 주가는 근데 어제 다시 또 원전 이슈가 붙으면서 시세가 강했는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 터빈 기술력 좋죠.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하는 사업부가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건 거의 다 한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김현메이드도 잘 한번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네. 내용은 이제 탈원전 뚫고 13년 만에 3조 수주 쾌거. 네.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정한 건 아니고 이집트, 체코, 폴란드까지 K원전의 르네상스. 이것도 기사 내용입니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 10기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제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그럴싸하고 좋죠. 이게 잘 돼야죠. 잘 돼야 되는데 실제하고 이 문을 열어봤을 때는 우려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는 보도가 좀 나갔을 겁니다. 세계 이 원전 시장에 거의 그 지배력이 강한 데는 러시아라고 합니다. 막대한 금융비용도 지원을 하고 핵 연료 폐기 처리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수주 건도 러시아가 이집트에서 40조 원 수주한 것 중에 우리가 이제 3조 원을 하청을 받은 형태라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계기가 돼서 좀 더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건데 수지 타산의 의문점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일본 기업들이 진출했다가 좀 포기한 사례들이 많아서 그 미쓰비시 같은 경우가 이제 튀르키예, 튀르키예에 진출했다가 이제 이 비용이 급등하는 바람에 철수 포기해 버렸고, 그다음에 히타치 같은 경우도 영국에 진출했다가 포기했고, 왜냐하면 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진출한다고 막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자, 우리의 이제 당면된 과제는 요거를 조금 더 진일보해서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러 원전, 그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겠죠. 그쪽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좀 원전의 중요한 하나의 태도가 될 것 같은데, 말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잘 꼬일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게 난리가 날 정도인가. 전체적인 뉘앙스는 네. 너무 시장이 좀 달아올랐다. 요걸 이제 말씀을 좀 하시고 싶은 것 묻지도 같아요. 따지지도 말고 그냥 원전 이렇게 버리면은 그쵸. 낭패를 볼 수 있다.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 두산이라는 독특한 그룹의 색깔이 오늘 이따가 뒤에 또 그 지주사 애널리스트가 나오긴 합니다만 각 그룹사마다 지금 색깔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재밌는 것들이 있는데 정규 방송용이 아니라서. 네. 자, 네, 제가 이제 의견을 좀 덧붙여드리면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사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어떤 에너지 기업들의 어떤 총화라고 할 수 있겠죠. 시가총액도 좀 가장 크고 그리고 특히나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이게 정책적으로 탈원전 그리고 이제 탈원전을 폐기하는 단계 이런 이제 중첩되는 어떤 상황 속에서 실적이 좀 뚜렷하게 턴어라운드 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원전 신재생 에너지 얘기를 할 때 가장 단연대장주는 또 두산 에너빌리티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내용적인 측면도 이제 저는 조금 의견을 좀 덧붙여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아까 이제 수지 타산에 대한 이제 의문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그거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걸 과연 체결을 해도 되느냐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도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의 국영기업들 웬만한 회사들은 다 스위프트 거래가 다 배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열심히 공사해주고 아예 돈 다 떼이는 거 아니냐. 대금을 어떻게 네, 대금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조를 좀 뜯어보면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한 게 러시아 자체적으로도 이제 로사톰이라고 하는 국영가스 기업, 원자력 기업이 수주를 했는데 그걸 이제 현재에다가 또 법인을 또 다시 만들었어요. 네. ASE라고 하는 법인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그 법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재하청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로스톰의 소위 말해서 이제 자회사라고 하는 ASE, JSC사는 사실상 이제 스위프트 배제에서 배제됐다. 그러니까 전산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산자부라든지 다 이제 총출동해가지고 미국의 의견 수렴까지 이제 거쳤다라고 하니까 일단 원론적인 입장에서
돈을 일단 떼이지는 않겠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추후에 아까 뭐 영국 사례도 말씀해 주셨고, 네. 몇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아프리카에 이제 처음 진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예, 이집트에 이제 진출하는 거니까 사실 어찌 보면 아프리카 대륙의 원전 수주를 처음 했다라는 쾌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뭐 중동에서는 사실 건설 프로젝트라든지 원전 프로젝트 많이 했지만 아프리카 쪽에서는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또 이게 그 나라의 문화와 또 현지의 어떤 분위기가 어떨지 이런 것들은 또 변수가 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계적인 어떤 원자재 난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과연 이제 하청에 재하청을 받은 건데 얼마나 좀 돈이 남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가 충분히 저는 설득력이 있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지금의 시장 분위기가 사실 그런 것까지 따지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이게 뭐 방산도 여러분들 다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실 K2전자 팔아가지고 얼마가 남는지 이거 안 따지거든요. 지금 전체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폴란드 진출했고 다음은 어디냐 맞아요. 여기에 더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기 때문에 원전도 방산과 거의 비슷한 스토리로 이제 이집트 뚫었고 다음에는 이제 네옴시티냐 네. 그다음에 또 체코냐 뭐 폴란드냐 이런 얘기를 지금 먼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주 사이클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오히려 방산 기업들이 움직인 건가 좀 비슷한 구조가 아닐까. 네. 그래서 적어도 오늘은 뭐 오전장까지는 어제 저녁까지도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원전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럴까요, 지겨우시겠지만 오늘 오전까지도 다 요거 얘기하고 종목들도 아마 그러니까. 가장 좀 주목을 좀 받지 않을까 뭐 그런 네. 생각이 조금 듭니다. 참 뭐그 시점 말로 안 봐도 비디오라고 지금 경제 채널 대부분 다 원전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조금 생각을 잘 해보고 판단하자. 이게 그러니까 핵심 원자로 건설은 아니고 주변에 이제 그렇죠. 기자재. 터빈 네. 터빈동을 이제 건설하는 거하고 네. 약간 2차적인 2차 계통이라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 네. 돈 떼일 일은 없어요. 제가 볼 때. 피라미드라도 봤나요? 뭐 피라미드 뭐 10년치 통행권 뭐 이런 거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유동화 시키고 뭐 이런 걸 해야겠죠. 오케이. 예. 뭐 단순하게 본다면 뭐 지금 뭐 원전 오늘 진짜 거의 모든 이제 미디어 또 채널 증권 방송이 아니더라도 계속 나올. 이제 지금 고민은 이거 없는 분들이 지금 따라가도 수익 볼 것인가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 네, 뭐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보다는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는 반드시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어쨌든 뭐 속도감은 기존에 강세가 나왔던 이제 그런 업종 주도주들 이제 여기에서 이제 매매거리는 분명하다 보니까 강세는 뭐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이 이제 강세의 지속성도 이제 원전에 지금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 정부의 정책도 그렇다 보니까 향후에 뭐 김영 매니저의 말씀대로 어떤 수지가 향후에 어떻게 더 터질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긴장감은 좀 유지되고 있어서 한번 확 쳤다 확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을 걸로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좀 이제 또 밀떡의 시각으로 또 이제 본다면 네. 이게 군사 전문가의 시각으로 탈원전은 핵 포기거든요. 반대로 이 원전을 들여온다라는 것은 어쨌든 핵의 기술을 네. 축적한다라는 뭐 적어도 데이터 정도는 축적이 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이 좀 의심스럽게 보고 있는 게 러시아가 이제 외국에 재처리 시설을 이렇게 꿈꾸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어요. 네, 뭐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뭐 저는 이제 원전이라고 읽고 핵처리 시설이라고 좀 확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원전의 포기는 이제 잠재 핵 보유고의 포기로 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저는 이제 이 종목들 붙여드릴 종목으로 본다 그러면 아까 언급드렸듯이 뭐 이 핵심 종목들을 바라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꼭 원전이 아니더라도 뭐 조선이나 다른 발전 쪽에도 연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관과 피팅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한 종목 에너토크 저번에 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니까 하나 붙여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렇게 먼 미래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결국에 이제 가장 이제 에너지 원천으로 볼 수 있는 게 핵융합이잖아요. 네. 삼중 수소를 이용한 핵융합. 그래서 이제 다원시스 네, 이렇게까지 핵 좀 분열하고의 반대의 개념. 반대죠. 근데 뭐 사실상 거의 뭐 한계가 없는 그런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다원시스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많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또 근데 이런 거 이슈가 다원시스도 있으면 원전 관련된 그 배전 들어갑니다. 예. 인가 할 거예요 아마. 네, 이게 이제 고온을 다루는 그런 이제 기술이 있다 보니까 어. 다원시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저는 본다 그러면 좀 피팅이나 배관 뭐 이런 쪽, 밸브 뭐 이런 쪽을 조금 더 보고 싶고, 그다음에 좀 기술적으로 본다면 뭐 다원시스 정도까지 붙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원전 이슈가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안 다룰 수는 없고, 근데 그 속내는 좀 세분해서 조금 고민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겠고, 그래도 이제 붙인다면은 제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정경민 차장은 하나만 선택. 하나 한번 에너토크를 에너토크. 말씀드릴게요. 네.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 저는 아까 이제 종목을 말씀 못 드린 것 같은데 한전 KPS, 한전 기술, 우진, 한신기계 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한신기계는 차장님 말씀하신 에너토크하고 약간 좀 호응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보시면 될 것. 저는 픽을 한다면 네. 한전 KPS 어제 한전 기술, 한전 산업은 다 올랐는데 한전 KPS는 조금 오르다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강할 수 있어 보여서 한전 KPS를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보시면 되겠습니다.